네, 중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2학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좀 안타깝죠. 2학기 때는 얼굴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2학기 온라인 수학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몇 단원부터 한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었죠? 맞아요. 4단원부터 한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1단원 내용 있잖아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설명할 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4단원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선생님이 4단원을 먼저 하니까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 진행 순서가 4단원하고 그 다음 4단원, 3단원, 1단원, 5, 2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여러분에게 좀 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뭐야 1단원 앞에 단원을 배우는데 좀 뒤에 단원 내용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2학기 수학 수업은 선생님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11반 김남인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준비하는 단원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그것 때문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거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단원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 그렇지.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이라는 녀석을 배우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어떤 문제를 풀어보게 되느냐? 자, 아래를 한번 봐볼까요? 그렇지.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도에 나온 축적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보자? 실제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래 보이는 축적. 그렇지. 이 지도는 1대 2만이라는 축적을 가지고 있는 지도죠. 맞습니다. 여러분 4단원에서 비례식을 잘 배우면요. 이렇게 축적만 가지고도 실제 가보지 않고서도 실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안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여러분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하면 사진기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옮겨서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하여 식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전기 자동차가 500km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비례식을 통해서 실제로 충전하지 않고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모듬입대와 두 모밀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의 수와 비커의 수의 비율을 구해볼까?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언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1학기 때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더 넘어가 보면 책이 잘라져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잘랐네요. 모양 이상한데. 자, 빈 공간은 상상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기 바랍니다. 자, 빵 10개를 3대2로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나누어 가져할까? 그렇지. 여러분, 3대2로 나누어 가지래요. 지금 당장 나눌 수 있겠나요? 몇몇 친구들은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몇몇 친구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비례배분입니다. 여러분. 비례배분을 잘 배우면요. 빵 10개뿐만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도 여러분 쉽게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가구를 만드네요. 가구 모형을 만드네.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 비례식을 이용해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잘 배우면요. 이러한 문제, 실생활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겠지. 재료 준비해야 된다거나 할 때 실제로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번 단원을 완벽하게 잘 열심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우리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 이 내용 기억나죠? 자, 그래서 3대2 두 수의 비를 3대2로 나타내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떠올려야 되고요. 또 아래 비율이 무엇인가?
비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배운다? 그렇다.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B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4단원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B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B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알아보고 나서 B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학기 때 우리 B 배웠었잖아요. 이 B가 뭐였었지? 그렇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요 땡땡 이 땡땡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을 B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있다. 3땡땡4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읽었었어요? 그렇지. 3대 4라고 읽었었죠. 그리고 이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렸습니다.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렀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오른쪽에 있는 값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지. 기준양이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비교하는 양, 기준양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오늘 시간 이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를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요. 아래 보면 그렇지. 이 녹색 네모 박스 안에 새로운 용어가 써 있죠. 그래서 B3대4 하면 우리 1학기 때에는 이 3은 비교하는 양이었고 4는 기준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름이 있지. 그렇지. 땡땡 앞에 있는 3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전항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전자는 앞 전자입니다. 땡땡을 기준으로 앞에 있다고 해서 앞에 있는 항은 값이라든지 양을 뜻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 앞에 있는 양 해서 앞 전자를 써서 전항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4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지. 후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는 그렇지. 뒤후자. 전진 후진할 때 그 전후자입니다. 자, 뒤에 있다고 해서 후항. 뒤에 있는 값, 뒤에 있는 양이라고 해서 후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땡땡의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도 부른다? 그렇다. 전항이라고도 부른다. 전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땡땡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양이라고 불렀는데 무엇이라고도 부른다? 그렇다. 후항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항이랑 후항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는 비교하는 양이네, 기준양이네 이러한 말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항하면 땡땡이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후항하면 땡땡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라고 여러분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1번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B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학자 직업 체험에서 한 모듬이 실험하려면 유리막대 3개와 비커 4개가 필요합니다. 한 모듬일 때와 두 모듬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 수와 비커의 수의 비를 구하고 그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우리가 구해야 될 비는 무엇이다? 유리막대 수와 무엇의 수? 그렇다. 비커의 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모듬일 때와 두 모듬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수와 비커수의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한 모듬일 때. 자, 유리막대의 수가 몇 개예요? 한 모듬일 때? 그렇지, 3개지. 그래서 3대 비커의 수는 4개, 4가 되겠고요. 이것을 비율로 바꿔주면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기준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분수에서 분모의 위치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량이 항상 아래라 그랬습니다. 비교하는 양이 위. 자, 다음 두모듬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수와 비커의 수의 비와 비율. 자, 그렇지. 두모듬일 때는 유리막대가 몇 개 필요해요? 그렇지. 3개씩 두 묶음 필요하죠. 3 곱하기 2는 6이고요. 자, 비커는 몇 개 필요해요? 그렇죠. 4개씩 두 묶음이니까 4 곱하기 2니까 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모듬일 때 B는 6. 이럴 수가. 안전 문자가 오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버렸네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두모둠일 때 B는 6대 8이고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8분의 6이 됐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준량이 항상 아래로 내려간다. 분모의 위치에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모듬일 때 그리고 두 모듬일 때의 유리막대 수와 비커의 수의 비와 비율을 모두 구했는데요. 자,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율이 4분의 3과 8분의 6인데 여러분, 그렇지. 4분의 3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각각 얼마를 곱하면 각각 2를 곱하면 8분의 6이 되죠. 그래서 이 두 B의 비율은 B 3대 3과 B 6대 8의 비율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습니다. 두 B의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새로 배운 용어랑 두 B의 비율이 같았던 거 이걸 가지고요. 오늘 배워야 될 B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 3대 4가 있는데 여기에서 3은 무엇이다? 그렇다. 3은 전항이다. 그리고 4는 무엇이다? 그렇다. 후항이다. 그런데 이 B 3대 4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다? 그렇다. 4분의 3인데 이 4가 무엇이다? 그렇다. 후항이고 이 3이 전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B 3대 4는 이렇게 놔두고, 자, 또 다른 B 몇 대 몇이죠? 그렇죠. 6대 8. 또 다른 B 6대 8이 있는데 이 6이 무엇이다? 그렇다. 6이 전항이고요. 8이 후항이다. 근데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8분의 6이 되는데 이 8이 후항이고요. 이 6이 무엇이다? 전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비율 4분의 3과 이 비율 8분의 6은 어떻다? 그렇지, 어떻다? 그렇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데 어떻게 같아지느냐라고 하면 비율 4분의 3에서 전항과 후항에 각각 얼마를 곱하면, 그렇지, 각각 2를 곱하면 비율 8분의 6이 되어서 이 비율 4분의 3과 비율 8분의 6의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똑같이 어디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B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 얼마를 곱하면 안 돼요? 그렇지. 0을 곱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당연하겠죠, 여러분.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 얼마가 돼버려요. 그렇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B와 어떤 비율이든 0을 곱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0대 0이 돼버리겠죠. 0대 0이 돼버리고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를 0은 곱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유리막대수가 뭐였었죠? 그렇죠. 유리막대수가 전항이었었죠. 전항이었고 비거의 수가 후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항이 3에서 6이 되었는데 얼마를 곱했죠? 그렇습니다. 2를 곱했죠. 자,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비율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후항이도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정리해주면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비율은 어떻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간 B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2번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B의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로가 30m인 가주차장에는 자동차를 12대 주차할 수 있고 가로가 10m인 나주차장에는 자동차 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자, 비율로 나타내기 전에 비율을 구하기 전에 먼저 비를 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비를 구해야 해요? 그렇지. 주차장의 가로 길이와 가로 길이 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를 구하면 되겠죠?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 비를 먼저 구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주차장과 나주차장에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와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 자, 먼저 가주차장 봅시다. 가주차장.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지. 가로의 길이가 30m죠. 그래서 30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의 비는 그렇죠. 12대입니다. 자,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30이 되겠죠. 다음 나주차장. 자, 가로의 길이는 얼마지? 그렇지. 가로의 길이입니다. 주차장은 10m죠. 10m 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4대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10대 4가 되고요. 이걸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다. 4분의 1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자, 두 비의 비율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2분의 30이고요. 하나는 4분의 10입니다. 자, 이 두 비율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대비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두 비율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비율이 같다. 두 비의 비율이 같다라고 해야 되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말이니까. 왜 같아요? 그렇지. 12분의 30. 각각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12도 3으로 나눠주고 30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 4, 12, 3 곱하기 10은 30에서 두 비의 비율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두 번째 비의 성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비가 있다. 첫 번째 비는 몇 대 몇이다? 그렇다. 30대 12이다. 이 30은 무엇이다? 그렇다. 30은 전항이다. 12는 무엇이다? 그렇다. 후항이다.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다?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30인데 이 12가 무엇이다? 후항이고 이 30이 무엇이다? 그렇다. 전항이다. 자, 또 다른 비는 무엇이 있다? 그렇다. 10대 4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 10은 무엇이다? 그렇다. 10은 전항이고 이 4는 무엇이다? 그렇다. 후항이다.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4분의 10이 되고 이 4가 무엇이다? 후항이다. 그리고 이 10은 전항이다. 그런데 이 두 비율이 어떻다? 그렇다. 두 비율이
같다. 어떻게 같냐?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인 얼마를 나누어 주어서 3을 나누어 주어서 두 비율이 같게 된다. 이것을 그대로 B에 적용해 보면 B의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나누어 주어도 그 비율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단, 몇으로 나눠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앞에 서 있던 것처럼 0을 곱하면 안 됐던 것처럼 0으로 나누어도 안 되죠. 왜냐? 이 세상에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0으로는 어떤 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B의 전항과 후항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무엇은 같다? 비율은 같다. 라는 성질을 여러분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그렇지. 주차장의 가로의 길이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전항이었습니다. 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가 후항이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0m일 때는 몇 대 주차할 수 있었죠? 4대 주차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30m일 때는 몇 대 주차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12대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항인 30에서 얼마를 나누어주면, 그렇지. 30을 3으로 나누어주면 10이 되고요. 똑같이 후항도 몇으로 나눠준다? 그렇다. 후항도 똑같이 3으로 나누어준다. 11을 3으로 나누어주면 4가 된다. 그래서 B의 전항과 후항이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비율은 어떻다? 그렇다. 같다.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B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첫 번째 성질, 우리 72쪽에서 배웠던 B의 첫 번째 성질과 B의 두 번째 성질을 하나로 합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B의 전항과 후항의 뭐이고? 영이 아닌 말이 이상하네. 후항 을이라고 해야 되겠네. 위에 대놓고 써있는데 이것도 을을 애라고 했네. B의 전항과 후항을 무엇이 아닌? 그렇지.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거나 뭐해도 나누어도 비율은 뭐한다?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간 여러분 오늘 시간 알아야 될 B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성질을 이용하여 12대 18과 비율이 같은 B를 구해봅시다. 자, 12대 18과 비율이 같은 B를 두 개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맞습니다. 자, 12가 전항이죠. 그리고 18이 후항입니다. 그래서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2와 18 같이 나눌 수 있는 수, 그렇죠. 2도 되고 뭐 3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1을 2로 나누면 얼마죠? 그렇죠. 6이고요. 18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9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항과 후항을 3으로 나누어 볼까요? 그렇죠. 11을 3으로 나누면 4고요. 18을 3으로 나누면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2대 18과 비율이 같은 B는 뭐 6대 9, 뭐 4대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18을 각각 전항과 후항이 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그렇죠. 24죠. 24대 18 곱하기 2는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2, 8, 16이니까 36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3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36이고 36대 18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 8, 24니까 54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대 18과 비율이 같은 비를 좀 써주면요. 두 개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 4개 썼네요. 그래서 6대 9, 4대 6, 24대 36, 36대 54 이렇게 쭉쭉쭉 써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수를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더 곱하거나 나누어서 끝없이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B에 어떤 성질을 이용했는지 말해 보세요. B에 어떤 성질을 이용했나요? 그렇지. 요 성질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했어요? 그렇지. B의 전항과 호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 그 비율인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여러분 고생했고요. 4단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